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레시피. 오늘의 레시피는요. 2020년 투자자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몇 가지요? 5가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2020년도가 이제 곧 눈앞에 다가오는데요. 아직까지 투자를 뭔가 해보려고 했던 분들, 지금도 못하고 있는 분들, 몇 년 동안 못하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자, 내년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년 시장도 저는 오르는 추세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가장 요즘 화두죠. 종부세가 지금 고지서가 발급이 돼서 이제 내야 되는데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면 안 돼.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물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좀 싸게.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가격 떨어지면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부세 영향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 가치가 높아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 있잖아요. 종부세가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도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 2배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매물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냥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 그런 지역은 종부세가 만약에 2배로 올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배가 올랐다 그러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지역들에 여러 채를 사는 분들, 한꺼번에 뭐 5채, 4채 이런 매물들이 나올 거야. 제한적이라는 것은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에 물건이 나올 수 있다. 많이 오른 지역은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많이 안 오른 지역에 물건이 나오면 그거 우리가 투자할 겁니까?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야지. 예, 그래서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 많이 나온다는 거, 이런 거는 믿지 마세요. 자, 서울은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 비규제 지역인 경기권으로 투자해라. 경기권도 규제가 있는 곳이 있고 규제가 없는 곳이 있잖아요. 없는 곳으로 투자해라요. 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풍선 효과는 반드시 있다. 없는 거 아니다. 하지만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규제에 오를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거는 단기적인 상승이지 이게 계속적으로 그 지역들이 올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역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규제의 효과로 올랐지만은 결국은 어느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앞으로 제가 늘 얘기했던 도심 집중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 도심 집중화 갈수록 커져. 그러면 도심에서도 차별화가 심화된다. 이건 뭐예요? 도심에서도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으로 크게 갈린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해야 되겠죠. 안 오르는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예, 그래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얘기했죠. 인서울 해라. 무조건 인서울. 근데 제가 지금은 인서울이 아니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어디 지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역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도 그런 이런 차별화가 벌어지는데, 이 경기권, 규제 없는 경기권으로 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죠. 3기 신도시 로또 당첨을 꿈꾸면서 전세로 산다. 지금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뭐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느니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로또 당첨은, 근데 이 로또 당첨은요, 자금력 있는 일부만 당첨이 될 거고요. 나머지 대다수는 결국은 그 꿈을 접고 그때 가서야 뭔가 집을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경험을 했던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 자, 상계 신도시가 지금 지구 지정이 거의 됐고 안 된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창릉지구나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됐어요. 이거 내년에 아마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왕수, 교산, 계양, 과천 이거 다 지정했거든요. 올해 10월 달에. 그러면 지구 지정 후 입주까지 보통 7, 8년 걸렸어요. 보통. 그게 어디야? 우리 여기 위례신도시라든지 판교, 광교 이런 데들 지구 지정 후에 입주 때까지 7, 8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시간이 7, 8년 걸리지만은 지금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거기다 2, 3년은 더 플러스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 이전에는 아마 입주가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시간이 정말 오랫동안 전세로 거주하고 해야 되는데 막상 입주하게 되면은 당첨은 로또
당첨은 일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보짓은 하면 참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년 부동산 하락한다. 큰 폭 하락하면 사라. 지금도 어떤 전문가라고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내년 부동산 하락하고 또 큰 폭으로 하락한다. 큰 폭 하락하면 사라. 그런데 우리가 얼마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제일 가격 하락폭이 큰 게 30%였어요. 그러면 뭐 20% 떨어진 데도 있을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내년에 과연 부동산이 떨어져서 이게 30% 이상 떨어질까? 큰 폭 하락하면 사라.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유동성이 살아있는 한, 유동성이 돈입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는 유동성이 살아있는 한 지금 내년 시장도 반드시 오르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리고 하락론자들 뭐가 못마땅해서 자꾸 하락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절대 믿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거. 과거 시세를 잊어라. 과거 시세를 생각하면은 절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음마아파트 현재 19억, 20억 간다고 하는데요. 이 음마아파트가 1988년도 88 올림픽 할 때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그냥 한 10채는 그냥 무조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8천만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거든요. 작은 돈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꾸 과거에 얼마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랐네. 이제는 다 오를 만큼 올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시세가 과거보다 많이 올라 있지만 더 많이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물건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물가가 오르는 한 이건 집에 계시는 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물가에 민감하시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한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 오른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물가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을 꽉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시기가 올까요? 물가가 오르는 한 부동산 오른다. 이 5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내년 시장에 또 올해 작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패한 투자자의 유형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부정론자, 부동산 가격 이제 안 오른다. 이 하락론자죠. 완전 폭락한다 맨날. 그리고 초보 투자자, 가격이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면 안 돼. 이 초보 투자자의 발상이죠. 또 생각 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자, 부동산은 뭐가 크다고요? 리스크가 커서 신중해야 된대요. 그 신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맨날 생각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은 투자를 절대 하기 어려워요. 절대 못하는 분들이에요. 맨날 생각만 많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카페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자는 겁니다. 남들보다 반 걸음 먼저 가는 그런 우리 투자를 하자는 거죠.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부자는 행동하고요. 가난한 자는 생각만 한다. 정말 가슴에 와서 닿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행동하고 가난한 자는 생각만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투자자, 우리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자.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